병원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는 주인공 서승현 씨. 퇴근해서 이제 오늘은 장을 좀 보고 들어가야죠. 승현 씨가 자주 간다는 동네의 한 마트인데요. 평소에 가격을 잘 비교해 가장 싼 마트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휴대폰에 메모를 해왔어요. 장 볼 거를. 메모를 해놓고 와야지 뭐 쓸데없는 거 더 사는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많이 버는 것보다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서승현 씨. 이제 봉투 안 하고요. 원래 그냥 뭐 자주 와서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사가요.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형과 함께 살고 있다는 승현 씨의 집. 이 집 역시 승현 씨의 노력이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산은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부모님이 처음에 이제 자리 잡을 때 좀 도와주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전세금 계속 올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부담을 해서 얼마 전에 구입한 차, 약간의 주식, 그리고 뭐 주택 청약 통장 있고 뭐 약간의 예금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이 좀 있어요. 보험이. 그러니까 건강보험 하고 그냥 의료실비나 종신보험 뭐 요 정도. 비밀스러운 투자? 비밀스러운 투자 한 1,000만 원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다양한 일을 경험했다는 승현 씨는 덕분에 알뜰하게 모으는 것이 습관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 저런 일 굉장히 좀 나이에 비해서 좀 많이 한 편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학교 다니다 군대 다녀와서부터인데 그때부터 뭐 호텔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또 백화점에서 매장도 해봤고 조리를 잠깐 했었는데요. 소질 있다 막 사람을 띄워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를 또 업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 나중에 개인 사업체를 가질 목적으로 남들보다 이른 아침을 맞는 승현 씨의 출근길에 동행해봤습니다. 지금 아침 식사 때문에 일찍 출근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벽에 나가는 게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이제 하다 보니까. 승현 씨는 오전 5시까지 병원 조리실로 출근을 하는데요.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낭비하는 법이 없는 그가 이 차를 사느라고 대출을 받았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시불로 샀어요. 현금으로. 중고차인데 할부로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할부 이자가 생각보다 그냥 은행 이자, 뭐 쉽게 얘기해서 은행 금리보다 할부 금리가 훨씬 비싸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배가 아니면 뭐 두세 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출하는 게. 퇴근 후 분주해 보이는 승현 씨. 마트에서도 그렇듯 다른 물건을 살 때도 여러 곳을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차에 필요한 게 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뭐 가격 괜찮은 거 있으면은 뭐 구입하려고 한번 둘러보고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쿠폰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이 사이트에서 한번 가격 좋은 걸로 한번 찾아보려고요. 매장에도 가보고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가격 비교하느라고. 최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좀 누려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냥. 그는 10년 동안 청약저축에 틈틈이 납부했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준비는 했지만 노후 대책에 대해 궁금한 점은 아직 많다는 서승현 씨. 노후 준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는 한 10년 전부터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뭐 꾸준히 납부를 하고 있죠. 한 달에 10만 원씩 한 지금 10년 조금 못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1200만 원 거의 가까운데 그게 뭐 금액보다는 횟수가 더 중요한 거니까 주택 청약은. 그러니까 한 120회 정도 납입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준비해야 될 시점이 언젠지 솔직히 감도 안 오고, 또 앞으로 뭐 결혼도 안 했는데 하고 나면 또 계획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계획이 바뀔 수 있는데 뭐 그런 건 진짜 보통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뭐 평소 생활에 일부러 막 아끼고 뭐 이런 건 아니어도 뭐 차곡차곡 돈 모이는 거 보면은
뭐 괜히 안심이 되는 거 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생겼어요. 네. 또 저는 저 마음, 네.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이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저 젊은 나이에 그러게요. 준비를 벌써. 네, 청약저축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해놓고요. 네,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성공하겠다고 올라와서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네. 가게하고 사무직하고 그리고 뭐 군대 빼고 사회생활한 지 10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반 정도는 성공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아요. 전세자금도 부모님이 반은 조퇴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집도 있는 것 같고요. 청약저축도 한 1,000만 원 그쵸, 있고요. 네. 세대주도 형이 아닌 본인 이름으로 돼 있고요. 중요합니다. 네. 그 웬만한 자린고비가 아닌 이상은 저 정도 돈을 못 모으지 않을까 저 나이에 그런 생각도 좀 쉽지 드는데. 않죠. 네. 네. 사실 또 저 나이에 차 또 갖고 싶은 욕심, 네, 또 맞아요. 유흥을 위해서 저희 때야 이제 나이트 클럽이었습니다만 저분들은 이제 클럽 세대니까 클럽 뭐 이런데 또 유흥, 네. 또 좋은 술집도 가보고 싶은 생각도 네, 있고. 네, 네. 좀 다른 게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막 외제차 할부로 긁고 그러잖아요. 이분 되게 알뜰하세요. 그래서 일단 목돈을 대출 받아서 넣으셨어요. 할부금은 안 나온다는 거?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자, 서승현 씨를 좀 정리해 주시면요. 네, 서승현 씨는요, 지금 현재 조리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월급은 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주식으로 원래는 이제 원금 한 600만 원 정도 넣으셨는데 70% 손해가 나서 현재는 한 180만 원 정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고요. 네, 한 달에 또 10만 원씩 꾸준히 청약저축을 넣어서 1,200만 원 정도가 또 저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종신과 실비를 포함해서 매달 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펀드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꼬박꼬박 넣고 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부분은 이 비밀스러운 것에 1,000만 원. 네, 뭐 할지 참 궁금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쉬운 점은 차 산다고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출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할부금 안 나가는 게 어딥니까? 네.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딱 정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2000년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 들고요. 네. 나머지는 전부 보험과 자산을 불리는데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가게 사장님이 꿈이라는 서승현 씨. 잘하고 있다면 O, 아니라면 X 들어봅니다. 하나, 네. 둘, 셋. 세모, 세모, 네, X. 세모. 지금 저는 셋 다 O가 나올 줄 알고, 그러게요. 거지라 청년. 네. 네, 그리고 총각인데. 아우, 우리 총각. 지금 좀 마음에 듭니다. 이 성선하기 전에 총각.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네, 참 알뜰살뜰. 성선하기 전에 O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딱 못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깝네요. 자, 우리 김경록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자, 세모. 자, 이유는? 예, 예.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참 젊은 나이에 잘하고 계세요. 네. 뭐 크게 나무랄 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소소하게 잘못된 면은 있는데 젊을 때 뭐 그 정도야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또 경험을 얻으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럴 때는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전체 인생관리 측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썼으면 어떨까 해서 예를 들면 자기 자신에 네, 대한 그럼, 투자는 그럼. 어떤 걸까요? 전체 자신의 인생관리, 자신의 인적 자본, 어허. 나의 가치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최고의 조리사가 앞으로 꿈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해서 자기의 벌은 소득 중에 얼마를 거기서 할애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앞으로 생각을 달리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세모를 자기 들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투자가 좀 그렇습니다. 부족하다. 네, 뭐 예를 들면 자기개발비. 네. 뭐 헬스 다니고 뭐 수영 다니고 이것만 자기 개발이 아니라 네. 네. 더 최고의 그렇습니다. 조리사가 되기 네. 위해 또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네. 학교도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이걸 하셨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조리 학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을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몸값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렇습니다. 좀 더 예, 했으면 젊을 좋겠다. 때는. 예, 예, 예. 근데 사실 젊어요, 이 총각이요. 그렇죠. 34밖에 안 됐거든요. 예, 예. 근데 결혼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결혼 상담 전문가. 바로 해주시게요? 갑자기 결혼 얘기를 오늘 많이 하세요. 궁금하니까요. 조만간 청첩장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굉장히 불안한데요. 네. 그리고 얼마 하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고경희 세무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딱 세모를 드셨죠? 지금 되게 젊으신 편이고 미혼이신데 이렇게 뭐 그러니까 뭐 자산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거는 너무 잘하는데요. 뭐 주식이랑 펀드를 하고 계신다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절세 상품이 전혀 없다 고려를 안 하고 계시는 맞아요. 것 같아서 저는 네. 세무사로서 중간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자, 우리 박상훈 전문가님.
네, 저는 마음만큼은 5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허. 네, 이미 또 잘하고 계시고요. 네. 청약저축을 10만 원씩 1,000만 원 부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목표가 있다는 건 정말 제가 높이 사드리고 싶은데 네네. 저는 좀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경종을. 어. 예.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아, 보험. 우리가 잘못된 네. 상식들이 너무 많은데요. 소득의 10% 정도 내야 된다. 이런 거로 해서 이분이 200 정도 소득에서 보험료가 20만 원 나가거든요. 네네. 10%는 과도합니다. 이분들에게는 10만 원 돈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목표를 정해서 이 돈도 좀 줄여서 네. 결혼 자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거나 5년 정도 멀리 내다보고 또 가게를 창업할 수 있는 목표로 저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게요. 그 노후통장에서요, 보험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따로 특별하게 한번 마련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들면서. 네. 우리 정선아 기자님이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사실 맞는 말씀이시지만, 그, 결혼을 위한 자금도 조금씩 떼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마련하면 좋겠죠? 오늘 결혼 얘기 많이 나오시는데요. 자, 그러면 네. 해결책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록 우리 소장님. 자, 어떻게 조언을 해주십니까? 예, 저는 이게 뭐 은퇴 전문가 조언이 아니라 그냥 인생 선배로서 네.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모을 때가 있고 또 흩어질 때가 있고, 마찬가지 이게 사람들도 다 때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돈을 모아야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사로 들어선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꿈이 내 가게를 갖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하다고도 생각되고요. 가게가 꿈이 아니라 자기가 최고의 조리사가 되는 게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다음에는 가게도 따라오고 모든 것들이 다르게 따라옵니다. 네. 그래서 최고의 조리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저 나이쯤 되면은 자신의 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조리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면은 그 꿈을 위해서 자기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쪽에 매진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길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인생 합니다. 선배로서의 조언. 네. 예. 우리 고경희 세무사님. 네, 자영업을 하는 게 저는 목표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자영업을 위한 사업자금 마련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자영업자가 되려면 앞으로 노후 준비는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연금 상품이나 이런 걸 좀 많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음. 지금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니까 이왕이면 펀드 가입해서 지금 들어가고 계신데 이왕이면 소득공제 장기 펀드에 가입하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좀 받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소득공제 장기 펀드를 네. 추천해 주셨어요. 네. 우리 성 기자님이 또 무슨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싶은데요. 얘기해 주세요. 네. 아, 저는 이제 여쭤보려고요. 네, 여쭤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들이 많은데 하나도 못 챙기고 네.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이른바 그 소장 펀드 네. 이외에도 몇 가지 상품들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연금 상품으로 이제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이제 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 이제 펀드도 이제 연금저축 펀드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400만 원에 13.2%인 52만 8천 원 환급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차라리 생각이 이게 들었어요. 종신보험 이런 거 드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런 걸 그냥 나라에서 알아서 들게 하지 말고 그냥 태어나면 드는 걸로 해주면 안 되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너무 인생이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그렇게 그게 이유예요? 예.